시장에 잘 대응을 하려면 종목인 나무들도 잘 체크를 해야 하지만 때로는 시야를 넓혀서 숲을 봐야 할 때가 있죠. 오늘 저와 함께 이 산업의 숲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가영의 산책 시작합니다. 오늘은 원전 관련주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역시 존재를 하죠. 태양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흐리거나 날이 저물면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풍력도 이제 바람이 상시 부는 곳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이런 한계점들이 2021년 들어서 더욱더 부각이 되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원전, 안보 에너지로서의 개념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됐고요. 또 최근에 AI나 데이터 센터의 확산에 따른 전력 수급 문제도 또 불거졌죠. 이에 따라서 원전주에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원전 패권 전쟁이 글로벌적으로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현재 원자력 기구에 따르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원자력 수요는 현재 대비해서 약 3배 이상인 1160기가와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각 국가들의 움직임도 좀 빨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 12월에 UN 기후변화 총회에서 전 세계 22개국이 2050년까지 원전 설비 용량을 기존보다 3배 이상 늘리기로 한 상황입니다. 현재 발주된 원전 물량을 보시면 지금 256기, 2603기가와트 정도에 불과한데요. 목표치에 비하면 한참 미달하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 향후 추가로 원전 수주나 발주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원전 르네상스가 좀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은 어떤지 원전 건설사를 같이 보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자체 원자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전 수출이 가능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 중국 정도에 좀 불과한 상황인데요. 보시면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은 1950년대부터 좀 급증하기 시작해서 1970년대까지는 서방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좀 잇따라 원전 사고들을 겪게 되는데요. 쓰리마일섬 원전 사고,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겹쳐지면서 미국과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는 원전 건설 자체를 좀 감소시키기 시작했고요. 2001년에는 또 9.11 테러까지 있었죠. 이에 따라 이제 원전 건설 공사 기간 자체도 크게 늘어나게 됐는데요. 안전 정책들을 강화하면서 서방이나 유럽 국가들은 최대 원전 공사 기간이 14년에서 17년, 기존의 5년에서 굉장히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러시아 같은 국가들은 중앙 집권적인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약 5년 정도에 불과한 공사 기간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짧은 공사 기간을 토대로 기술력을 좀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 반면에 유럽이나 서방 국가들은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건설 기간도 늘리고 또 신규 원전 건설 자체 수를 좀 줄이다 보니까 기술력도 노하우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이런 변화의 차이가 2000년대 후 들어서 드디어 더욱더 불거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000년 이후에 해외 건설 수주 현황을 같이 보시면요. 러시아와 중국이 좀 장악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해외 점유율이 이 끝에 나와 있는데요. 기수 기준으로 전체 해외 건설 수주 현황에서 53.6%,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 역시 17.4%, 중국과 러시아가 좀 독과점하는 양상이 2000년대 이후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의 견제가 좀 시작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특히 2021년 이후 진영 자체가 분열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21년 이후를 춘추 전국 시대에 비유를 했는데요. 미국과 프랑스, 한국, 그리고 러시아, 중국 진영으로 좀 분열이 됐고요. 특히 미국의 견제가 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자국의 금융 지원 등을 확장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폴란드와 불가리아에서 대형 원전 수주를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핀란드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원전 계약을 기존에 했던 것을 취소를 하거나 앞으로 향후 원전 발주에 있어서는 이 국가들을 제외하겠다, 배제 결정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국제적 상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같이 짚어볼까요? 먼저 러시아, 중국 견제에 대한 수혜를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자본 조달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국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정책 금융 85조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 역시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한국 원전의 높은 경제성 역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타 국가들 대비해서 훨씬 저렴한 건설 단가를 자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급망 노하우, 기술력은 반면에 좀 뛰어난 상황이죠. 안정적으로 건설을 빠르게 하고 여기에다 운영까지 좀 안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쟁력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하반기에는 이제 원전의 좀 추가적인 우상향,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체코 원전 다들 많이 기다리고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2026년에도 폴란드 원전 2기 수주 계약이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나 한국이 좀 유력하다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또 향후 2027년 이후에 아랍에미리트, 네덜란드, 영국 등등 우선 협상 사업자 선정이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우리나라가 좀 경쟁력을 발휘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 탑픽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또 신고가 경신했죠. 그리고 한전기술 큰 폭의 상승 나왔는데 탑픽으로 제시가 됐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BHI 그리고 우진까지 제시가 됐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가영의 산책이었습니다.